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장중에 6만 전자를 다시 한번 회복했었던 삼성전자. 아쉽게도 종가 기준으로는 5만 9천 원 초반대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을 통한 내용들 여러분 어떻게 좀 희망 쪽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의주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3분기 성적 공개나 성적표를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상승했던 삼성전자,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의 바람은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승승장구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어제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요. 6만 전자를 장중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까지 찍었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주춤했었던 주가는 어제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자 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보면요. 증가 추세를 밟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도 10조를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도 아쉬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제 어제 확정 실적 발표 내용에서는 반도체에서 시장의 눈높이가 4조, 많게는 5조까지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3조 원대로 떨어지자 시장은 좀 실망했습니다.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전망치가 고점 기준으로는 5조 원대였는데 이를 한참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전체 같은 경우에도 9조 1,83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0조 원대 초반을 기록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 실제 성적표 안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들을 간략하게 두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4분기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전환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투자 효율성 고려해서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국내 주요 증권사의 PB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60명 중에서 지금 반반인데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쪽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51.6%가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면 48.4%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뷰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치욕스럽죠. 지금 이 설문조사 내용에 간단히 조금 더 추가해드리자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비중 유지에 대한 의견이 45%고요. 축소, 지금 연말 앞두고는 포트폴리오 내용에서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앞서서 51%의 매수 추천의 그 이유를 보면요. 저점 매수. 워낙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이거는 뭐 입 아프도록 여러분께 자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과연 없을까요? 이건 알 수 없는 거고요. 반도체 턴어라운드 시 큰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큰 바람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근거에는 경영진의 전략이 부재하다.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들은 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멘텀이 부재하자. 그렇죠. 3분기 안에 뭔가 유의미한 HBM 관련한 특히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확정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이 좀 부진하다라는 점도
48% 넘는 PB들이 삼성전자를 고객에게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말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42%가 6만 5천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9천 원에서 계속해서 6만 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룸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는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관련한 소식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죠. 기대감은 부풀고 있는데 과연 명확하게 이렇게 많이 엔비디아와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SK하이닉스처럼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컨콜에서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양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에서 그 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또 안 했어요. 향후 HBM 개발을 위해서 외부 파운드리의 활용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열심히 협력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외부 협력사 중에서 상장된 기업이 있다면 수혜를 또 기대할 수는 있겠죠. HBM에 관련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연한 내외부 가릴 것 없이 협력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기다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HBM 관련한 모멘텀, 우리가 3분기 말에는 들려올 것으로 기대했었던 그 관련한 내용이 과연 연말 안에 4분기 안에는 들려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젠슨 황의 사인이 담겨있는 HBM3E 이거 삼성전자 요거 사진 딱 공개되면서 뭐야? 퀄 테스트 통과했어? 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내용이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사진인데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내용도 얘기 안 하고 고객사에 관련한 주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답답한 내용들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진전은 있는 게요. 3분기 전체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7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HBM3E 매출 비중이 3분기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더 원하겠죠. 4분기에는 HBM3E 비중이 그래서 50%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기다렸던 HBM 로드맵이 나오자 환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복수 고객사용 HBM3 8단, 12단 모두 판매를 확대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약속을 얼마나 잘 빨리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과연 PB들이 이야기하는 연말 6만 5천 원을 넘어선 7만 전자 그리고 8만 전자의 회복은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